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개복숭아 효능과 효소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복숭아는 돌복숭아와 산복숭아, 약복숭아 등으로 불리우고 계량종에 비해서 열매가 작고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깊은 산속 야생에서 자란 복숭아를 말하고 과실주와 과일청, 효소 음료 제과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복숭아는 당질과 유기산, 칼슘, 펙틴 등의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꽃이나 잎을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켜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열매는 약효가 매우 뛰어나 새롭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고 현대에 들어서 비염과 천식, 기침, 가래 등의 각종 기관지염을 완화하는 데 잘 낫는다고 해서 약용으로 현재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복숭아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베타글루코시다아제에 의해서 사이아나수소를 유린시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폴리페놀 함유량이 많아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소아민을 억제해서 유방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TV 매체를 통해서 개복숭아를 먹고 폐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치료에도 많이 사용 중에 있으며 실제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는 논문 결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못생기고 맛없는 돌복숭아를 어떻게 먹으면 더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건강에 맞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복숭아에 효소를 담궈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각종 질병을 없애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요즘 많은 분들이 효소를 필수적으로 담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효소를 담그실 때는 설탕보다 개복숭아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벌꿀을 넣는 게 제일 좋고 이 효소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 간경화와 만성 피로 회복을 돕고 기억력 정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벌꿀이 없거나 개복숭아 양이 많을 경우에는 설탕을 넣으시면 되고 참고로 개복숭아는 1kg에 10,000원 정도 하고 벌꿀은 이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의 장마, 홍수 피해, 그리고 태풍까지의 악재가 겹쳐서 최근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 생활이 자꾸 힘들어져 큰 걱정입니다. 개복숭아에 벌꿀을 넣는 이유는 보통 기침이나 감기가 심할 때 꿀물을 많이 타서 먹기도 하는데 벌꿀에는 항균작용과 항진균작용, 면역력 증강 그리고 폐의 염증을 잘 사겨서 기관지 건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결핵균과 세균 침투를 막아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개복숭아에 벌꿀 효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개복숭아는 폐와 호흡기 그리고 순환기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고 모든 폐병에 좋으면서 얼굴빛을 곱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것과 폐결핵, 폐렴, 폐홍 등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폐홍은 폐에 세균이 침입해서 농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이중 폐에 종기나 고름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열이 나고 몹시 추우며 기침하고 가슴이 아픈 병증을 말합니다. 특히 과다한 흡연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담배에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니코틴이 폐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게 되고 폐가 갈수록 검게 그을리게 됩니다. 벌꿀 효소는 이런 독소와 니코틴 제거, 그리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폐를 윤택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만성 폐렴과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인한 해수와 천식, 피고름이 나오는 증상에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핵은 폐결핵이 전체 결핵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그 외 결핵이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모든 기관지와 질병의 시초는 결핵균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핵균은 요즘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폐결핵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말을 할 때 나오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한 결핵균이 숨을 쉴 때 폐에 들어가 전염되는 병증을 말합니다. 논문 자료에는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순환기계 질환을 치료하며 아울러 높은 항산화 저해화 활성으로 인해서 피부 미백의 기능성 소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켜 피부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열량이 낮아 비만인 사람들이 먹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개복숭아는 100g당 35kcal로 매우 낮고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매일 한 잔씩 먹으면 숙변을 보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뼈에 유익한 효능을 가진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과 관절염 개선에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효소 만들 때 준비물은 개복숭아, 벌꿀 유리용기가 필요하고 개복숭아를 먼저 넣고 벌꿀을 가득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개복숭아 양이 적어서 이 정도만 부은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효소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많이 담궈서 드실 분들은 항아리에 담그시면 좋습니다. 꿀이 이처럼 부족한 경우에는 위에 설탕으로 채워주시고, 설탕만 사용할 때는 1대2나 1대3 비율이 적당하며 밀봉해서 며칠 후에 골고루 스며들게 한번 흔들어주거나 저어주시길 바랍니다. 과일, 효소들은 일반 약초에 비교했을 때 오랫동안 숙성하면 잘 부패하는 성질이 있어 경험상 숙성 과정을 1-2개월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개복숭아 효소인데 술 마시는 것처럼 술기운이 확 올라올 정도로 숙성이 매우 잘 된 상태입니다. 효소를 담그면 산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수가 생기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부은 다음에 소량씩 물에 타서 드시길 바랍니다. 개복숭아 효소는 장어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매우 안 좋아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자라와 함께 먹으면 가슴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목구멍이 한 번씩 간질거리거나 몸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들은 체질상 잘 맞질 않으니 이때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